2025년 8월 24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얘기를 하고 가야겠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마 이번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죠. 금리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비둘기파적 발언에 힘입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11시 정도였는데요. 와이오밍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정책이 긴축 영역이긴 하지만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이 이런 변화가 정책 기조 전환을 정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추를 했는데 연준은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며 긴축적 기조를 고수해 왔다가 최근 고용지표 둔화와 함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완화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중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비둘기파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덜 비둘기파인 거예요. 덜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건데 이 인하가 9월 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9월 달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93%까지 올라갔다가 75%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금리 9월 달 인하가. 그거는 9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좀 변수예요. 어떤 변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추방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일부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입니다. 추방 때문에. 그래서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마 고용지표와 함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딜레이가 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통신 관련주가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소매 관련된 지수가 일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M7 관련주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금리에 대한 이슈는 역시 금융 관련주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술주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기술주 상승과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는 당연히 전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전력 설비. 이쪽도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인투이트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버티볼딩스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일부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항공 및 여행, 레저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융주가 아마 최대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암호화폐 및 양자암호 관련주도 역시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통에너지를 포함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력 관련, 유틸리티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음봉이 나온 게 꽤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일통과 음식료, 담배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 안에서도 UAM, 드론,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다음 주에 어떻게 국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조선,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등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미국 내 증설계획, 투자 규모 이게 결정이 될 건데 이에 따라서 산업 및 종목별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가 굉장히 조금 변수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죠.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건설주와 조선주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발표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매주 결론이 나기 전까지 매주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는 건 SK 하이닉스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는요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날 상승해요. 그날 상승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되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 그럴 경우는 그 다음날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마 기술주 위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일까지 빽빽하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스트리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인가 그게 9월인가 아니면 그 이후인가 이게 계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금리 인하 9월 달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은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국내 증시도 한번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아마 원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상황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시게 되면 계속 밀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월화 원전에 대한 얘기와 함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기관 쪽에서 받아주었는데 이제는 원전에 대한 내용이 밀릴 만큼 밀렸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이탈하는 모습 때문에 이거 추세 깨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건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은 상승 여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3230포인트 부근이 되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월요일 저녁에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전 고점이었던 328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3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의 경우.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내일 반도체나 2차전지 상승 여력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흐름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건 업종이겠죠.
업종은 전반적으로 마스카를 포함을 한 그러니까 조선주도 변동폭이 굉장히 컸고요. 자동차도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변동폭이 컸던 게 방산과 함께 아마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되진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았다.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 관련주 몇 개의 차트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한전기술을 볼게요. 한전기술. 한전기술을 왜 보는지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저점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죠. 저점이 하락을 하고 있고 고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확장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형 패턴. 확장형 패턴이란 고점은 높아지고요. 고점은 높아지고 저점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확장형 패턴은 어느 패턴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지속형 패턴이냐 아니면 반전형 패턴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속형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추세가 만들어졌죠. 이게 상승 추세였다면 상승 추세 후에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고 상승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락이었다라고 하면 패턴이 하나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락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반전형 패턴의 경우는 하락에서 패턴이 이어지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반대로 상승해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하락 전환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확장형 패턴은 반전형 패턴이에요. 즉 이전에 상승을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은 피보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까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50% 이탈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전 기술만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죠. 뭐 물론 내일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4에서 반등이 나와서 뛰어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9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93,000원대까지 밀리고요. 93,000원 이탈 시는 모든 종목 즉 한전기술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8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8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흐름이 살짝 다르기는 하죠. 박스권으로 이어졌다가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65,000원에서 66,000원을 뛰어넘으면 이때는 살아난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한다. 즉 66,000원을 뛰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6만원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9만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었고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이전에 상승과 하락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이전의 추세가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은 지속형 패턴일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원전 얘기를 잠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전 이슈가 나왔던 게 MS 회장이 왔었죠. 그러면서 SMR을 공동으로 구축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도 원전 사고가 났죠. 원전 사고가 1979년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로 신규 원전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원전을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조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든 원전이든 지금 2030년까지 3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한국 쪽에 원전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즉 원료죠, 원료. 이 원료를 갖고 오는데 프랑스에서 37% 정도 갖고 오고요. 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러시아에서 32% 정도에서 35%를 갖고 와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 이 원자력 오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핵 연료를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지난 금요일 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한전 기술은 일단 피하세요. 한전 기술은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 이쪽을 조금 보세요. 상승을 했던 게 뭐냐면 IT와 함께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 물론 정리한 게 에로티베큐um, 에코프로, 이니텍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IT와 2차 전지 이슈는 계속 될 거다. 계속 될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10시에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해갖고 유튜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갖고 여기에 관심주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제가 계속 관심 종목, 오전부터 관심 종목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직까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종목들이 어떤 식의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윙의 경우는요.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전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테크윙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스권. 그런데 진짜 제가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한다는 건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은 제가 8월 21일 날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iPhSC를 지난 21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지금 외국인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상향으로 잡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22,200원 전후였는데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2,200원 부분에서는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26,500원에서 27,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iPhSC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더 좋겠죠. 그 실적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전히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테크윙을 확인해 보게 되면 테크윙이 올해 원래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사라졌다라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또 언급을 해드렸던 게 CNC 인터내셔널이었죠.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 중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게 원래는 아이패밀리SC였죠. 그런데 저는 CNC 인터내셔널 매수했어요. 그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CNC 인터내셔널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에 몇 배 좋아지죠? 약 12배 정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패밀리SC의 경우는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몇 프로 좋아지냐면 50%밖에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쨌든 2분기에서는 아이패밀리SC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게 단기에 많이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CNC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급등을 하죠. 기저효과로. 그로 인해서 이슈가 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을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실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 좋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냥 빠르게 한번 볼게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영권 매각 이슈는 주가에 다 희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고 2분기 실적 바닥으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브랜드가 고객사입니다. 로레알, 디올, 입세로랑이에요. 참고로 입세로랑은 로레알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아이패밀리SC 이게 다 고객사입니다. 근데 클리오랑 아이패밀리SC는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요. 물론 CNC 인터내셔널보다는 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화장품 중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클리오와 아이패밀리SC를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다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CNC 인터내셔널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립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립스틱 관련이죠. 근데 이 제품이 지금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왜 하락했냐? 연간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실적이 좋지는 않고 1분기 실적과 함께 2분기 실적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이 약재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는 립 매출, 그 다음에 국내, 북미 고객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3자 배정 유상증자잖아요. 유상증자 발행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없어져야겠네요. 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확인을 해보게 되면 4만 원 전후까지 다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만 원 이하는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지금 가격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아센트 EP가 매각을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땐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1.5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가는 6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6만 원 이하는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 실적도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리펜 중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로레알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CNC 인터내셔널은 주식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14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4만 원대까지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은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M+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를 4월 21일 날 얘기를 해드렸죠. 20, 21, 이날이 21일이죠. 참고로 10시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0시에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한테는 10시 20분 정도에 유튜브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M+랑 저는 PNT 두 개를 보고 있잖아요. 그 M+도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주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아놨다. 그래서 M+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기관에서도 역시 따라 사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M+ 같은 경우는 13,000원대까지는 보수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자라는 언급을 좀 해드렸던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제가 공식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수익이 지금 꾸준하게 나고 있죠. 8%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7,000원에서 49,900원이면 거의 1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 그래서 조정인데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T를 보시든지 M+를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PN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M+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PNT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M+를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후에 그냥 차트를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4개가 있는데 그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예요. 기관 외국인이 슬슬 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시작을 하죠. 아시다시피 구글과 함께 유튜브에서 요즘에 쇼핑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쇼핑을 카페24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매수 피보나치 상으로도 이거는 사실은 타이밍은 안 나와요. 피보나치 상으로도 62%가 깨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41,000원이었죠. 이 4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추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상승인 겁니다. 다시 상승.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보수적으로 47,000원대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매수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 전략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4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46,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라갈 때만 있나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진다라고 하면 37,000원 부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RF 시스템즈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그 블로그를 쓸 때 크게 세 가지를 써요. 첫 번째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를 쓰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잡주에서 진주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잡주에서 진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수상한 수급주입니다. 수상한 수급주. 기관과 외국인이 이유 없이 엄청나게 매수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진짜 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건 결국은 시가총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일부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저항에서 윗꼬리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저점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게 되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뭔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뭔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흐름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매출처가 LIG넥스원입니다. LIG넥스원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RF 시스템즈는 이슈가 일시적으로만 됐다가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미트박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동일하죠. 이유 없는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이 올라간다라는 건 누군가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미리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트박스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전에 지지 저항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흐름이에요. 여기에서는 저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을 해보시면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건 3690이라고 보시면 돼요. 3690이. 그래서 1, 2, 3 여기에서 한번 풀리고요. 4, 5, 6 그러면 9월 달에 보호예수가 한 번 더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에 주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은 저는 16,00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DIC도 관심 종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주가는 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박스권으로 이어졌던 이 종목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보통 윗꼬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될 게 10분봉으로 보셔야 돼요. 10분봉. 10분봉으로 보고 거래가 어디에 터졌냐. 올라갈 때, 즉 양봉에서 터졌냐 혹은 하락하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됐다라는 건 매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반면에 매도하는 사람들은 없다. 즉 DIC의 경우는 매집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시고 DIC를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에서 뭐 일부 다 얘기를 해 드렸죠.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대로 이 종목과 함께 이 8개의 종목 얘기를 해 드렸는데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대로 매수 타이밍이 나올 만한 종목들 다 차트 그 다음에 실적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4종목의 실적은 안 봤는데요. 실적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만 관심을 가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수 타이밍도 어떤 흐름인지를 다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필살기 종목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여전히 큰 흐름은 없습니다. 큰 흐름은 없고요. 필살기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제가 반도체는요 이거 좋고요. 화장품은 요거 좋고요. 2차 전지는 이거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된 게 하나가 있으니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요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에코프로를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에코프로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여전히 좋습니다. 실적 변동도 없어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3분기까지 실적 괜찮아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윙은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NTC랑 한미반도체 실적은 한번 볼게요. JNTC도 제가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중 바닥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JNTC를 확인하고 있는 건 결국은 올해 연간 확인해 보게 되면 적자가 더 커지는 거죠. 분기로 보게 되면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됩니다. 원래 3분기부터 흑자 전환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리기판 쪽이 지금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4분기로 2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저는 이거는 못 먹어도 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혹시 JNTC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올라오게 되면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세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여전히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2배가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2분기가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미반도체에는 역시 상승각 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거품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12만 원, 13만 원이죠. 13만 원 위에는 거품이라고 봐요. 지금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 고점은 93,000원인데 9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3만 원대까지 실적적인 접근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8월 15일 날 뷰노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뷰노. 그 뷰노는 제가 아침은 아니죠. 오후에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되게 좋아진다는데 진짜? 확인을 해봐야겠죠. 참고로 뷰노와 CS 테크놀로지는 같은 업종이에요. AI 의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CS 테크놀로지가 흑자 전환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어요. 거의 뭐 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4만 원대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 제 생각은 뷰노도 역시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최소 2배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뷰노 역시 3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2018년도 국내 1호 인공지능 기기인 뷰노 매드본 에이지를 첫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영상, 생체 신호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예후 예측 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고요. 전체 매출은 예후 예측 솔루션이 7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건데 조금만 빠르게 볼게요. 자, 뷰노는 2분기에 매출이 93억, 영업이익이 1억 7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4%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영업손실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94.6% 감소를 했습니다. 적자가 31억에서 2억으로 마이너스 2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억으로. 그리고 하반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 리포트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되죠. 그리고 4분기에 6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 전환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시어스 볼게요. 시어스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올해 흑자, 내년 상승, 그 다음에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뷰노 역시 이러한 흐름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으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전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 2분기에 적자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딥카스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마 올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하다가 일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뷰노는 FDA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한 뒤 인증 획득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올 상반기 FDA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해왔는데 심사팀의 지역적 다양성 완화 요청에 따라서 승인 시기가 늦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유럽, 영국 등에서 승인이 획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미 FDA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유럽 쪽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뷰노가 혼자 의료기기를 파는 것보다는 아마 유통 채널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유통 채널을 여러 군데 회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골라지게 되면 3분기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차트 분석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 확인해 보시게 되면 주가가 2023년에 거의 7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저점은 서서히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월요일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18,000원이 되게 되면 정말 감사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다만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 23,000원대까지 10% 정도는 단타 수익 충분히 거둘 가능성이 있고요. 조정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까지 조정받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2만원 초반까지만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이 종목 매수할 거라는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iPFAMILY-SC도 제가 2만원 부근에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매수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돌파 시도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항을. 근데 뷰노도 지금 단기적인 저항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저항인 거고 지금이 저항이기 때문에 한두 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정을 받게 되면 2만원까지 조정이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3,500원대까지 상승. 그 다음에 이 흐름이 유지가 되게 되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참고로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다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쭉 진행이 되고 이때부터 매도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누군가 이거를 다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2만원 부근이 저는 긍정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말씀해드렸고 목표가는 23,000원도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FamilySC나 CNC 인터내셔널은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클리오를 좀 확인해 볼게요.
클리오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 4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3분기부터 거의 2배 정도 당기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50%가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은 12배예요. 이게 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는 클리오도 바닥을 다지게 되면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이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클리오도 저는 화장품주 중에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품주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덜 올라간 종목들이 이번에는 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LG노텍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LG노텍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3분기 실적 보게 되면 3,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죠. 애플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노텍은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과 함께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물론 단기적인 실적이 나오면 이 종목들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샀다가 팔면서 비중을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 거죠. RF 시스템즈나 미드박스, DIC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수급을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차트로만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하냐의 방법이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